네, 불팍 2부 순서는 불팍 모두의 질문 Q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저희가 잠깐 그 코너 브릿지로 그 민주파출소 신고와 관련된 영상도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 현재 민주파출소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불팍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당원들, 국민들과 소통의 창구를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불팍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모두의 질문 Q라는 코너인데 많은 분들의 질문을 정책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저희 정책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용기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우리 당내에서 키가 제일 크시죠? 예, 제가 187이고요. 네. 한준호 의원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니요, 같은데. 저는 키가 점점 줄고 있어서.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방금 김병주 의원님 나가셨거든요. 네, 키가 네, 크시다. 87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서. 네, 불팍에서 출연하는 의원님들 이제 네. 후원 계좌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은기 의원님은 특별히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그래요?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네. 영상은 처음인데요. 자, 훈기가 아직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훈기에게 후원으로 훈훈한 이불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따뜻한 후원. 무엇보다 기네요. 길어. 네, 이불이 필요하다. 저 사진 저 기억이 나는 저게 계엄 때 아닙니까? 계엄 때 국회 본회의장에 제가 그 매트 깔고 누워서 네. 잘라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데 다른 의원이 저 찍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거를 네. 쇼츠로 만드셨군요. SNS에 올렸는데 네. 그 트윗에는 한 200만 조회가 넘었어요. 저게. 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저런 원본이 있나 봐요. 이런 네. 표정으로 누워 있는 그게. 그래서 그걸 연상시킨다고. 네. 그래서 인기글 근데 저걸로 이제 후원을 만들어서 제가 저 좀 인기가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그 예전 박주민의 거지 갑에 준하는 저게 반응이 좀 괜찮습니까? 트윗에 한 240만 조회인가 나와갖고 네. 조회 후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오, 조회 축하드립니다. 야, 네. 저도 한번 참고로 이제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예. 계시고 얼마 전 만들어진 민주당의 미디어 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예. 네. 기자 생활을 하셨었죠? 예, 기자 생활 한 네. 30년 정도 했습니다. 30년 정도 네. 기자 생활. 그러면 마지막 퇴사하실 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는 OBS. OBS에서 예, OBS 경인방송에서. 네네네 퇴사를 하셨고 한참 그 언론계 선배시기도 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질문 첫 번째 질문을 좀 질문이네요. 들어갈 텐데 저는 이 질문 보면서 뜨끔합니다. 그래서. 뜨끔하시겠죠. 많이 뜨끔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일자리가 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 일자리 상관이 없어요. 저는 네. 상관이 없는데 정치를 오죽 못했으면 아, 정치를 AI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가끔 그 챗GPT에 여러 가지 우문 현답을 한번 던져보는데 네. 우문을 던지면 현답이 나와요. 그래서 정치를 차라리 정말 AI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아무래도 정치가 양극화가 되고 뭔가 정치 혐오 그리고 정치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정치, AI 판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요거 답이 나왔습니까? 이거 답은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답은 누가 주는 겁니까? 답은 이제 제가 책임 의원들이 답을 줘요. 아, 네. 답을 네네네. 주고 이제 큐레이터라 그랬는데 네. 저희 이제 저는 이제 방송통신 분야의 책임 의원이고 이제 큐레이터라 그러는데 질문이 지금 너무 현문이에요. 예. 우문이면 뭔가 좀 답을 찾아볼 텐데 네. 현문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저걸 보고 아까 이제 한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질문이고 또 지금 AI로 모든 게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연결해서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시대에 맞는 좋은 질문인데 정치인이 많이 반성하고 신뢰를 갖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일단 하게 하고 그리고 저는 저 질문을 보면서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건데 AI가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일 네. 뿐이고 네.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저도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모든 건 국민이 하고 그냥 의원들은 대리인일 뿐이고 충실한 대리인, 머슴인일 뿐인데 그걸 AI가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민주정치가 붕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예. 네. 그리고 AI가 저는
좋은 정치인의 모델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나쁜 정치인도 많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게 상당히 정치가 어려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정치인인지 나쁜 정치인인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AI가 그걸 판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정치 영역은 네. 제가 정치인이라 그런 게 아니고 AI가 하기 힘든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네. 가장 고도화돼 있지 않을까요? 정치가 네. 가장 수준이 낮다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네. 또 가장 고도화돼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정치가 그렇게 막 그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영역은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잘 나누어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집단이거든요. 그거를 뭐 법안을 만들기도 하고 정책으로 실현하기도 하는 것인데 뭐 가끔은 저는 저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의 역할은 굉장히 작아지고 실질적인 이 그동안 이제 쌓인 여러 가지 경험들로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정치가 조금 더 단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정치가 단순해져야 돼요. 그렇군요. 전 늘 얘기해요. 국회의원, 대통령 이름을 모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좋죠. 그만큼 네. 국민들이 속 편하게 그렇죠. 살기 네. 편하다는 거니까요. 야,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가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역할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네, 네. 뭐 가짜 뉴스, 거짓, 음해 등 가짜와의 싸움에서 네. 이제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미래에는 가짜 뉴스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짜 호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고 응원하는 민주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가짜 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왜냐면 요즘 AI도 AI지만 딥페이크 그리고 네, 그렇죠. 목소리까지 예. 다 변조해가지고 네네. 이게 충분히 범죄로도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네. 가짜 뉴스로도 많이 살포되고 있어서 이제는 나중이 조금만 지나도 구분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짜 뉴스란 표현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도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가 더 맞는 표현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뉴스라고 표현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허위 그렇죠. 조작 정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가짜 뉴스란 표현도 되게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일단 뭐 이제 가짜 뉴스라고 정의를 할 때 정부가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도 정부가 이걸 주도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전에도 이제 그 민주당 정권에서 가짜 뉴스는 민간이 어떤 팩트 체크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팩트 체크를 하면서 가짜 뉴스 걸러내고 그랬는데 네.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유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그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만들어서 뉴스를 통제하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얘기하는 가짜뉴스는 정말 가짜뉴스가 아니고 오히려 진실 보도 이런 그 공익성이 강한 그리고 정권의 좀 아픈 보도 사회 고발성 보도 이런 거를 가짜 뉴스로 몰아갖고 거기서 심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좌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네. 국가가 통제하는 거는 맞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짜 뉴스는 이제 대응은 후속적이잖아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예전 뭐 대만 카스테라 사건이나 뭐 이런 예, 것들처럼 맞습니다. 피해를 입혀버리면 그 다음에 이걸 복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과 그 비용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언론중재법을 진행하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그 저희가 계류돼서 막힌 적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늘 국민들 만나거나 당원들 만나면 얘기하는 게 우리 표현의 자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속지 말라.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항상 기사 써놓고 뭐라고 하면은 뭐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러는데 실제 우리 헌법 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 네. 즉 국민에 대한 표현의 자유인 거지 이게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21조 4항에는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배상해라. 그래서 실제 그 법원에서 이런 피해가 일어났을 때 증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관련 사항이 없나요? 처벌 규정이 아직 그러니까 딱히 얼마 전에 이제 없나요?
딥페이크가 네. 크게 문제가 되고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희 이제 과방위에서 네.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생성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어떻게 AI 투자의 공공 영역으로의 환수를 설계해야 할까? 이거 진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예, 우와. 상당히 어려운 네네. 질문인데요. 그렇네요. AI 투자의 공공 영역으로의 환수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무슨 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그 국부 펀드 네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과방위에 그 필요사 AI, 그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국내 업체예요. 네. 세계적으로 되게 그 잘 나가는 업체인데 네. 돈이 없어갖고 뭐 수십억을 구하기 위해서 뭐 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돈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국회에 출석했는데 이게 몇 조 원의 외국 업체에 넘어갈 위기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 업체는 국내에서 역할을 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역량이 있는 기업도 있고 그런데 이제 AI로 아주 엄청난 기업이 성장하잖아요. 지금 하고 그럴 때 있는데. 이런 걸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환수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표님이 얘기한 네네. 그 국부 펀드 같은 거 네. 필요사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해갖고 그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국부 펀드, 국민 펀드 이런 게 저기에 대한 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 질문 취지를 솔직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게 질문을 저는 하셔갖고. 저거는 이제 AI 투자가 정부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대개 이제 AI 연구에 GPU가 네. 많이 들어가는데 GPU가 가격이 꽤 비싸고 맞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조 단위에 몇 조 단위 GPU가 뭔데요? GPU, CPU는 들어보셨나요? GPU. CPU는 그러니까 AI 반도체 같은 겁니다. 네 모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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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I 반도체. 네. 네, 그래서 어. 그 GPU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GPU에는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정부도 투자도 있지만은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네. 그리고 거기 생기는 수익은 또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설계를 하자.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정부에서도 국부 펀드 이야기를 그래갖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야 돼요. 미국은 네. 지금 700조 투자를 한다 그러고 700억 달러. 네. 그리고 중국은 2,000조 투자를 한다는데 유럽도 요즘 관심을 갖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 한다는 게 몇 조 원 규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정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이 갖는 이익이나 어떤 그 공적인 자산을 나눠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부 펀드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지만 정부의 투자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네. 국부 펀드도 활용을 해서 AI 기업을 육성하고 그 부가 창출이 되면 그걸 국민들이 나누고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 질문을 다시 되새겨 보면 AI 투자의 공공 영역으로의 환수 설계는 결국 저 AI 투자는 중요하고 여기에 정부가 투자를 대규모로 할 때 공공의 영역인 국민들도 같이 들어가서 네. 투자를 하고 환수를 할 때 맞습니다. 이익을 같이 나누자. 네. 저도 라는 그렇게 얘기인 해석을 하고 그게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국부 펀드하고 네.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역사상 처음으로 국부펀드 조성과 관련된 행정명령 발동을 했다라고 예, 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단위가 노르웨이가 1조 7천억 달러 와. 그리고 중국이 1조 3천억 달러 규모인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2조 달러 정도 2조억 달러 정도 그러면 2,500 네네. 조가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럼 여기다 곱하기 이제 그 세계- 1200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와. 네네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아직 계획이 크게 없죠. 아, 저는 네.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대부분 대기업의 독식 구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뭔가 중소기업이 네. 좀 클만하면 대기업에서 딱 다 흡수하고 모든 네. 게 뭐 F&B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뛰어난 게 인적 자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크게 뭐 애플을 저는 능가하는 그런 기업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네네. 그렇게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도 네네.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AI의 3요소가 인프라가 있어요. 인프라가 이제 아까 얘기한 GPU예요. 그 칩이고 아, 그리고 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재,
사람이 있어요. 이 3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인프라 투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네. 그걸 정부만 할 수는 없고 같이 이제 같이 민간과. 민간 기업도 하지만 국민이 같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저번에 얘기한 국부펀드는 AI와 연결시켜서도 네.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있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거든요. 사회주의냐 막 저는 뭐 아. 그런 근데 이 식으로. 명칭을 네. 국부펀드 그냥 국민펀드 이런 네. 명칭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웃긴 거는 그 뒤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이 관련된 정책을 막 내놨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슷한 정책을 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뭔가 막 비판을 하고 그리고 나서 뒤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슬쩍 이런 일단 것들이 상당히 비판하고 다시 많습니다. 예. 국민들은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국부펀드가 잘 돼서 우리나라 AI가 경쟁력을 갖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월요일은 이따 광화문 다시 가셔야죠. 예. 네네, 저희도 광화문을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그 방송 시간을 예. 좀 철저하게 좀 맞추고 있어가지고. 제가 네, 오늘까지 6일째 그 도보 걷기. 하고 왔어요. 네. 그래갖고 하루에 한 9km 되는데 6일이면 6, 54km 걸었는데 저도 사실 이 발목하고 무릎이 안 좋아요. 뭐 무릎 보호대하고 발목 보호대하고 3일째는 되게 힘든데 어제부터는 몸이 가벼워졌어요. 다시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포레스트 검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뛰면 사람이 점점 그렇죠.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런닝. 뭔가 네네. 꿈 목표를 이루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 걷는 게 점점 사람이 모여갖고 윤석열 파면으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의원들도 날이 갈수록 오히려 더 몸이 가벼워지고 네. 힘을 내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지지자분들이 점점 늘어나세요. 네. 너무 이번 주를 고맙고. 넘기면 안 되죠. 이제 지지자분들이 늘어나는 건 이게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제 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이제 예. 정말 총력전. 예, 예. 생업을 다 포기하고 나오시는 그래서 거거든요. 제가 오늘은 사실 오후에 원래 그 도보 행진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네.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전에 했어요. 그래서 네. 끝까지 도보 행진 완주를 하라는 거구나. 네. 그런 뜻이구나 하고 네. 기쁘게 오늘 걸었습니다. 지금 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삭발하신 분들도 계시고 단식. 단식을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네. 7일째 됐나요? 예. 7일째가 됐고 또 도보도 저희가 5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답답하실 거예요.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처럼 뭐 헌재 막 뒤에 가서 좀 압박도 좀 하고 이런 요청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네. 그리고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이 방향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잊지 않고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모대 질문 Q는 이런 것들이 잘 모아지면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이걸 이제 녹서로 만들어 갖고 네. 정책이나 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